테디야, 기억나니? 아니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이 녀석? 그걸 꼬집어주겠어. 오늘은 테디와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테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즌2입니다. 시즌2는 시즌1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보강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즌2를 시작한 거죠. 오늘은 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축이동 검사, 그리고 KT1000, 2000, 그리고 골절인데요. 이름도 이상하죠. 세곤들, 골절, 대퇴외과 증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축이동 검사는 피벗, 시프트 테스트라고 해요. 피벗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전하는 걸 피벗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축이동이라고 하죠. 축, 피벗이 축이니까 축이동 검사가 되는데, 이거는 그레이드 0, 1, 2, 3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검사 누워서요. 앙와이, 수파인이라고 합니다. 고관절을 약간 20도 정도로 밖으로 빼줘요. 빼주고 무릎은 펴야 돼요. 완전 신전 상태에서 약간 내회전시켜요. 약간 내회전. 밖으로 빼주고 약간 내회전시켜줘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외반력을 줍니다. 테디야, 봐도 좀 참고 버텨. 예, 이 상태에서 약간 외반력을 주죠. 이 외반이에요. 외반력을 주면서 이렇게 경고를 전방으로 밀어요. 전방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아탈구가 돼요. 빠집니다. 아탈구가 되거든요.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탈구만 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서서히 굴곡시킬 때 여기 장경인대가 있거든요. 바깥쪽에 장경인대가 있는데 이게 구부리게 되면 뒤로 후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빠졌던 경골이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후방으로 다시 또 장경인대가 당기면서 후방으로 견인되어서 정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양성소근이다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육안으로도 보여요. 육안으로 보면 여기 뭔가 빠졌다가 들어온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이다. 그리고 또 손으로도 느껴요. 몸으로 손으로 느낄 때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사는 우리 저번 시간 이야기했던 라크만 검사 또는 전방전이 검사 있죠. 전방전이 검사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전방 십자인대의 회전 불안정성을 잘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검사가 돼요. 전방전이 검사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하얀 거 요거 눌러서 전방전이 검사나 라크만 검사 저번 영상이 바로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면 0, 1, 2, 3인데 0은 건축과 비교해서 같은 정도예요. 양쪽 다 비교하면 똑같다 그러죠.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끄러져요. 약간 미끄러지면서 뭔가 조금 빠지지 않나 라고 하는 살짝 느낌이 들고, 2는 덜컹거려요. 덜컹거린다. 클렁크, 클렁 빠진다. 덜컹 빠진다. 그리고 그레이드 3는 뭔가 잠김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2, 3 정도 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본인도 느끼고 환자분도 느끼고. 근데 그레이드 1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야 돼요. 피벗 시프트 테스트. 그래서 이것은 급성기의 경우에는 평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 통증이 있고 부어 있고 이거 하면 무릎도 잘 안 구부러지는데, 이걸 10도에서 40도까지 힘을 줘서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거든요. 급성기 잘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만성에서 십자인대가 거의 없는 경우, 또 재파열, 3차 파열된 분들은 이 검사에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덜컹덜컹 빠져요. 바로 알 수 있고 환자 본인도 이렇게 잘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느껴요.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서서히 무릎을 구부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무릎을 구부릴 때 톡 빠졌다가 들어와요. 구부리면 덜컹 빠졌다가 들어온 게 그레이드 3, 2, 3 정도까지 느껴져요. 덜컹, 클렁크, 빠짐. 이런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을 스스로 다리를 들었다가 살짝 구부려 보세요. 힘을 빼고. 그럼 뭔가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빠졌다 들어온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내가 축회전 검사 양성이고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것을 구부리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급성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음성이 있어요. 위음성. 특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이 동반되면은 위음성이 나옵니다. 장경인대 손상이 되면은 위음성으로 나와요. 실제로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테디야. 다음은 KT로 넘어가자. KT 1000, 2000 뭐 같아? 한국통신이요. 그래. 코리아텔레콤 KT. KT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KT는 기계 이름이에요. 관절운동 측정기라고 하죠. 아스로메타. 이거는 제가 이 후반부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이거는 개발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일단 객관적으로 인대 손상을 평가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한번 보자. 또 잔여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KT1000, 2000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상은 어디냐? 대퇴골이나 슬개골에 대한 경골의 상대적인 전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T1000과 2000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냐?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인대 손상이 없다고 해봐요. 만일에 없다. 그러면 무려 90% 이상에서 관절 운동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좌우 슬관절의 불안정성의 차이가 3mm 미만으로 계측이 돼요. 거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3mm는 거의 정상이에요. 그냥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이다. 인대 손상이 없으면 3mm 이하 정상이다. 반면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무릎이. 그럴 경우에는 90%, 꽤 크죠. 90%에서 관측과의 차이가 3mm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죠. 자, 인대 손상이 없으면 95% 이상에서 정상이다. 3mm 이하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으면 90%, 요즘 90%다 넘어요. 이상에서 양쪽에서 3mm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인대 손상으로 수술 전에 체크를 해봐요. 수술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지는 않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대가 얼마만큼 괜찮느냐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당겨보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논문 같은 거 쓸 때 대상 인대는 일단 주 인대는 전방 십자인대예요. 전방 십자인대가 주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후방 십자인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봐. 후방 십자인대 될 것 같아? 후방 십자인대 뭔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사용해볼 수 있어요. 사용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게 민감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나 회전 불안정성 있죠? 물을 빠진 회전 불안정성이나 내외반 이렇게 내외반 검사에서는 측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에서는 할 수는 있으나 덜 민감해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주로 전방 십자인대만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KT1000, 2000이 좋은 검사이긴 한데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기기가 세팅을 해야 돼요. 기기 세팅을 해야 되고 그걸 무릎에 넣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당겨야 되고 그 눈으로 보고 또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외래가 바쁜데 이 검사 수치 한 개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자, 이제 다음은 세곤드예요. 사람 이름처럼 보이죠. 세곤드 골절인데 그냥 이름이요. 세곤드. 정의는요. 비골이에요. 비골 근처에 있는 경골이죠. 경골의 견열 골절이 견열이라는 건 뭔가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여기가 똑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느냐? 전외측인대라고 그러죠. 전외측인대의 원위부의 견열 골절이다. 자, 세곤드 골절의 정의를 해볼게요. 뭐예요? 전외측인대의 견열 골절이다. 전외측인대 요즘에 상당히 핫하고 뜨거운 이슈잖아요.
요거 전후측인데 ALL이라고 해요. 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있는 게 여기 떨어지면 이게 전후측인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 떨어졌죠. 부위는 당연히 뭐 경골이 붙는데 장경인대가 있어요. 장경인대 뒤쪽입니다. 장경인대 이렇게 붙는데 장경인대 뒤쪽이 되죠. 그리고 또 전후측인대 당연히 원위부, 부착부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예전에 그 세건도 골절이 그냥 뭔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만 했는데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전후측인대가 떨어졌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전후측인대를 뭐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불안정성이 심하면 이건 추후에 차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건도 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증거다 라는 거죠. 특히나 전후측인대까지 같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무조건 완전 파열이에요. 전방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면서 세건도 골절이 생길 수는 없어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당이 전후측인대 파열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딥 서커스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딥, 깊다는 거죠. 깊은 서커스, 뭔가 이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딥 서커스 사인. 자, 이거는 정의는요. 비정상적인 대퇴슬개골 외과라고 해요. 대퇴슬개골 외과인데 바깥쪽이 외과예요. 거의 슬개골 쪽에 가 있는 대퇴슬개골 외과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 위로 올라가는 이게 슬개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퇴슬개골 외과예요. 이 부분에 깊은 함몰이 생기는 거예요. 꽝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함몰이 생겨가지고 함몰이 생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가서 모양이 이상하게 보여요.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엑스레이는 잘 안 보이고 이건 MRI 보여요. MRI 보이는데 생기는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간접 손상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곤드 골절과 동시에 대퇴외과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역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진단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빈도가 작아요. 빈도가 작고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세곤도 골절은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잘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대퇴외과 징후는 그래도 보이거든요. 이걸 보고 잘 판단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만 보고 무조건 이거 안 보이니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고 꼭 보인다고 해서 기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인디케이터다, 사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늘은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요 이동검사 상당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스스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 있고 KT 1000, 2000 검사. 근데 1000, 2000은 제가 설명 안 했는데 1000이 옛날 기계고요. 2000이 최근 기계예요. 또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3000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좀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화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추기동 검사 살펴볼까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구부리면서 무릎 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을 그리고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는 검사가 피벗, 시프트, 테스트, 추기동 검사가 되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서 검사를 하게 돼요. 증하 쪽이 moved from extension 펜 상태에서 신전에서 굴곡하면서 검사가 됩니다. 발구스 포스 외반력을 주면서요. 자, 이것이 중요한 그림이 되는데요. 자, 경골은 약간 내전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약간 외반력을 주게 되면은 이미 경골은 앞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 있게 되죠. 빠져 있는데요. 좀 더 구부리면서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장경인대가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타이트해지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경골을 뒤쪽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게 돼요. 끌고 들어가면서 덜컹하면서 다시 경골이 뒤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reduced tibia 적어놨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덜컹 하면서 양성 소인이 되는 거죠. 힘을 주면서 빠져 있는데
더 구부리게 되면 타이트한 장경의 인대로 인해서 경골이 제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느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림 볼까요? 자, 가만히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외반력을 주게 되면은 빠져있게 됩니다. 서브로스트 티비아, 이미 빠져있다는 거죠. 지금 알죠? 티비아는 이미, 경골은 이미 앞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럽처드. ACL,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이미 앞쪽으로 빠져있는 그런 양상이 돼요. 빠져있죠? 대퇴골보다 앞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요거 검사를 좀 더 보시죠. 자, 벌써 이분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런 외반력을 주면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덜컹하게 들어가는데 이분은 정상이니까 아무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 검사자도 살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세게 하면은 팍 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느껴지고. 너무 살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상당히 중요한 영상이 됩니다. 들어가죠. 자, 들어간 거 보이나요? 덜컹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들어가죠. 요걸 우리가 다시 볼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reduced tibia 들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타이트한 IT 밴드로 인해서 경골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것이 중요한 영상이 되죠. 축이동 검사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가죠. 자, 이건 KT1000입니다. 관절 운동 측정기인데요. 요것이 무릎에 작용을 해서 경골을 앞으로 빠져나온 것을 검사하는 아스로메타 관절 운동 측정기가 됩니다. KT1000이에요. 도랗게 생겼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되면 위로 쭉쭉쭉 나오죠? 쭉쭉쭉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위로 쭉 경골이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사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경골의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파열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꽁꽁 묶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귀찮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죠. 이게 다 감아야 돼요. 감아야 되고 이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KT2000이에요. 이 모양인데요. 1000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0인데요. 2000이에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앞으로 쓱 당기게 됩니다. 좀 앞으로 나온 거 보이나요? 싹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오죠, 여기. 그래서 얼마나 나왔는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모니터를 보면은 뭔가 변화가 보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적어놨죠.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얼마나 빠지는지 밀리미터 수가 나오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명히 좋은 검사예요. 수술 전에 하기도 좋은 검사고 수술 후에 하기도 좋은 검사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귀찮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됩니다. 세곤드입니다. 아유, 멋있게 생겼죠. 자, 이게 세곤드 프랙처의 파인딩 적어놨죠. 조그만 뼈가 떨어진 프래그먼트, 조그만 골절이 되는데요. 여기에 적어놨죠. 벌티컬 프랙처 골절입니다. 경골의 바깥쪽 부분에, 경골 바깥쪽 부분에. 그러니까 요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고 MRI도 이렇게 보이죠. 자, 세곤드 프랑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데 이거 적어놨죠. ALL, 안테로로 아테랄 리가멘트, 전외측 인대가 끝나는 부위예요. 전외측 인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가는데 끝난 부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세곤드 골절이다. 세곤드 프랙처. 프랑스 의사 선생님께서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다른 모양 더 볼까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ALL은 ITB라 그러죠. 장경인대 뒤쪽이에요. 장경인대 뒤쪽에서 이렇게 끝나는 부위거든요. 이 부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엑스레이상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보이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고 전외측인데도 파열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세곤드 골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엑스레이 잘 찍어보면 이런 게 보여. 신약 같은 것이. 근데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MRI도 안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동네 정형외과에서 찍어가지고 요것이 뭔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MRI를 찍어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놔두게 되면 방치해서 결국은 관절염이 오게 되겠죠. 이렇게 전외측인대가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는 더 불안정성이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곤도 골절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딱 떨어져 있죠. 작게 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거의 뼈에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예후가 안 좋은데 이 경우는 잘 붙을 거예요. 이 경우도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약간 연결성이 있고 이 부분 잘 붙겠죠. 여기는 잘 붙겠고요. 이거는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찍어보면 이게 꽤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수술을 해줘야 전방 십자인대가 잡히고 불안정성이 잡혀야만 전외측인대도 불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후가 좋아지는 거죠. 자, 세곤도 골절이 왜 생길까요? 그러면 ITB 장경인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기전인데요. 약간 구부리면서 우리가 외반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여기가 장경인대가 구부러지면 여기를 쳐요. 경골은 앞쪽으로 빠지죠. 앞쪽으로 빠지면서 뇌전이 되고 그러면서 외반이 된 상태에서 장경인대가 뒤로 넘어가면서 뒤로 더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전외측인대가 어디 있다 그랬죠? 장경인대가 끝나는 부위보다 더 뒤에 있다 그랬죠. 이 부위예요. 이 부위를 탁 치는 거죠. 탁 치면서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곤도 골절이다. 꽤 생각보다 이게 외반력이 심하고 안 좋을 때 이런 골절이 생긴다는 그런 기전이 되겠죠. 재밌죠? 이거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왜 생기느냐 라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쉽게 외울 수가 있죠. 기억에 꼭 남을 거예요. 세곤도 골절이 보이고 요거는 대퇴외과 징후입니다. 대퇴외과에 뭔가 타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썰커스 사인 보이죠?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요. 엑스레이상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MRI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요거 보이면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죠.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거 보이고 세곤도 골절 보이고 썰커스 사인 보이면 이건 뭐 완전히 100% 파열이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데 MRI 안 찍으면 안 돼요. 요거만 보고 수술하면 안 돼요. 또 MRI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 형태를 알고 또 내외측인대 상태도 파악하고 연골 상태 파악해서 수술 들어가야 되지 엑스레이만 찍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MRI를 꼭 찍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빨리 찍어야죠. 그래야 추가적인 연골 손상과 관절염이 안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 다 되셨죠? 그런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동검사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세곤도 골절은 뭐라고요? 전외측인대의 손상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것을 꼭 알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대퇴외과 징후는 MRI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꼭 힘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잘 받고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